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에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가볍게 해제 좀 진행할게요.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실 텐데 시험지는 뭐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시험지로 가볍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20문항 중에 출제 유형을 살짝만 보면요. 그죠? 이제 정확하게 어법 관련 범주가 3문항 정도, 그 다음에 어휘 관련 범주가 3문항 그리고요. 문학 5문항, 그 다음에 비문학이 7개, 그리고 우리가 화법 작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화법 작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2문항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이제 20문항이 요 정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상당히 골고루 출제가 된 거고요. 이미 이제 2019년부터 비문학 쪽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7문항에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되지만 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는요. 9, 7급 할 것 없이 한 문항 내외 정도가 될 거고요. 이번 시험에서 일단 뭐 어휘는 항상 우리가 한자 표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한자 표기 문제 여전히 오답률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부분에서 맨 마지막 문제죠. 20번 문항 정도가, 그죠? 살짝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제시문 자체가 상당히 길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원리를 그대로 1대1로 대응시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항 하나 정도가 살짝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법에서는 전통적인 한글 맞춤법 적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나 통사론 문제도 출제되진 않았죠. 그죠? 어법 문제는 갈수록 쉬워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내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수능 국어 체제가 이제 시험 체제가 내년 대입부터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교육 체제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 국어 시험이 살짝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기존 체제를 좀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 시험까지 봐야 각 영역별로 그죠? 문항수가 정확하게 좀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고루 공부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기는 했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개념적으로는요. 한글 맞춤법 제57항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단어들 일단은 다 표준어이기는 한데 어법에 맞게 그죠? 즉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일단 보시면 선택지 1번이에요. 자,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안 쳤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은 경우는요. 그죠? 우리 요리하는 상황에서는 안 치다를 써야 되고요. 당연히 과거형으로 활용을 한다면 안 쳤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요 어휘 생각나시죠? 이를테면 이렇게 쓰는 조리다 하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조리다. 둘 다 이제 요리 상황에 쓰이기는 하는데요. 요리 상황에 쓰이기는 하는데 문맥이 좀 다르죠. 이렇게 쓰는 조리다 같은 경우는 바특하게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조리다 같은 경우는요. 주로 목적어 쪽에 조리다 앞에 목적어 쪽에 요리 재료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였다라고 했을 때 멸치와 고추라는 요리 재료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리다를 활용한 졸였다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우리 왜 모자라다 그랬을 때는요. 딸리다가 아니라 뭐 써야 되는 겁니까? 달리다 써야 되는 거죠. 달리다 활용해서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달렸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4번 한번 보면요.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는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우리 왜 화가 나서 뾰로통해지다, 뭐 성이 나서 뾰로통해지다 그랬을 때 기본형은 붓다예요. 그죠? 그리고 시옷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뒤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결합하면 불어가 아니라 부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도 이제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라는 의미의 단어 디귿 받침에 붓다 같은 단어가 원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죠? 요거 이제 또 여기서 트릭을 건 것 같은데 의미 잘 보셔야 되죠. 화가 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붓다고요. 활용하면 부어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1번의 정답 2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죠.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의미가 나와 있고 그 의미에 그대로 대응시켜 보면 되니까
있으니까요. 그죠? 1번, 2번, 3번은 그대로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쪽의 의미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라는 건데 선택지 4번 보니까 경찰을 풀어서 우리 왜 경찰을 풀다 그러면요. 경찰을 동원해서 즉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쪽의 의미가 그저 제대로 대응되지는 않죠. 우리 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라는 의미는요. 이를테면 통금을 풀다, 뭐 구금을 풀다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한자성어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다음 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쉬지 않고 훈련해서 본선행을 결정지었고 그 다음에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며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니까 선택지 1번에 주마가편 이렇게 되는 거죠. 주마가편이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해가지고요.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할 수 있게 장려할 때 우리가 주마가편 이렇게 쓰게 되고요. 2, 3, 4번 확인은 해보죠. 선택지 2번은 뭐가 돼요? 주마간산. 답은 1번이고요. 주마간산은 달리는 말을 타고 산을 본다 해가지고요.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갈 때 간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선택지 3번 같은 경우는 절치부심이죠.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낯선 한자성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 다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견문, 발검 해가지고요.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 요 정도가 그죠? 예, 이제 뭐 4번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문제 4번 한번 보시면 다음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첫째 줄에 보면 전통 문화, 전통 건축 문화에 나타난 특징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그래서 뭐 지리, 그 다음에 생리, 인심, 산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 한번 보시면요. 자연을 모방했다는 정보는 아예 확인되지 않아요. 그죠? 자연 조건과 어울리도록 따져서 모방이 아니죠. 어울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이라는 거, 그죠? 이를테면 지리라든가 그 다음에 생리, 그죠? 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수 이런 것들은 다 자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생리라든가 인심 같은 것들은 다 인간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뭐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자, 3번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이라는 거, 변형해서 활용했다는 건데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죠?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보면 경쟁하는 요소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다는 거니까, 그죠? 뭐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정답 2번 확인하시고요. 자, 5번 한번 보시면 시조 나와 있죠. 시조 작품 자체도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자, 우탁의 시조 이거 우리가 탈로가라고 해서 배웠던 거죠.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는 계열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 한 손에 막대기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그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기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해가지고요. 늙어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 1번 한번 보세요.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왜 인생이 덧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헛되고 허전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건데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지 인생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덧없음이라는 것도 연결되지 않고요. 관조라는 것은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비추어 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관조적이다라는 말을 쓰려면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직접 표출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해가지고요. 늙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탄식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고 관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대상을 의인하고 있다. 마지막 종장에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의인법 쓰고 있는 거고요. 백발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움직이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생동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섭리라는 건 말 그대로 세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해학적으로, 그죠? 늙는 것 자체를 가시하고 막대기로 막으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서 운명은 거부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늙어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백발이 지름길로 왔다라는 거죠. 늙어가는 거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번도 연결이 됩니다. 자, 5번의 답 1번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은요. 기역, 리을 중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요. 통사론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훈민정음 언의 부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 부분 해석하면 끝나는 거죠. 보세요. 나란 말싸미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그러면 기역은 주어네요. 그죠?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니은의 배 같은 경우는요. 이 배라는 것이 바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니은도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어가 되는 거죠. 디귿만 관용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자, 내라는 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도 주어내요. 그죠? 나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문법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서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해가지고요. 기역, 니은, 리을은 주어고요. 그죠? 디귿만 관용어로 달라지는 거네요. 정답 3번이고요. 자, 7번은 한번 보죠.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얘는 바로 선택지 통해서 한번 볼게요. 1번에 문명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가 나타나. 호혜 그러면 상호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요. 불화운간의 현란한 빛,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TV라는 것이 벌레라는 자연물의 소리를 막고 방해하는 거니까 호혜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자연의 실제감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이거는요, 한번 이행 한번 보세요.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방 안에 풀벌레 소리가 꽉 차는 상황, 실제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소리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공감각 중에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온다. 즉 청각에 뭐 쓰고 있는 겁니까? 시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공감각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텔레비전을 끄기 전후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이를테면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켜놓은 동안에 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TV를 켠 순간에는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문명의 이기에 가려졌던 자연의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문명의 이기, 여기에서는 텔레비전이고요. 이걸 끄자 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문명의 이기에 가려졌던 자연의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하고 연결됩니다. 뭐 무난한 문제였었죠. 네, 8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소설에 나타나 있는 사실적인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선택지 바로 보죠. 1번에. 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거. 5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외할머니가 구렁이 보고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꼭 울어붙이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외할머니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하죠. 그죠? 눈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화나는 거고요. 자, 멋진 욕 나오죠.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구렁이에게 사람 대하듯 말을 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웃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구렁이를 무서워하고 있다 말이 안 되고요.
2번 보시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산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2번 구렁이한테 말 건네고 있는 거 직접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구렁이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한다기보다는요. 외할머니가 구렁이한테 하는 말 보세요. 자,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 일일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라고 해가지고요. 구렁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거죠. 그리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4번은 조심하세요. 구렁이를 안심시키려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유능길의 장마 소설 전체를 보면요. 이제 구렁이에게 음식 차려주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시된 그죠? 인용된 부분 자체에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이 아예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줄거리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요. 기역,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요. 기역이 의무 투표제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왜 주장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그 주장의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판을 하는 건데 선택지 1번 한번 보세요. 그죠? 기역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 1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면요. 의무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도입하자는 입장이 자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과정들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기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왜 밑줄 친 기역에서요. 두 줄 내려와서 보시면 법적 제재가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해서 의무 투표제 도입의 근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인지 역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니은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이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니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4번에 니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니은 바로 아랫줄에 보시면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 니은의 입장인데요. 그죠? 역시 그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틀리죠.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 3번에 그는 수많은 곡절이라고 했을 때요. 까닭이나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곡절의 절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끊을 절자고요. 곡절의 절자는 이 꺾을절이에요. 자, 이음절 한자 표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이건 외웠어도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1번의 결과라든가 4번의 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맞힐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2번의 초유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있다는 거고요. 4번의 서막은 시작이나 발단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11번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장문화법의 개우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요. 기역 같은 경우는요. 고객 불만 현황에 대한 상위 제목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상위 개념과. 그래서 일단 기억에 1번이요. 소음 과다 및 흡입력 미흡이라는 거 고객 불만과 관련된 상황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죠? 니은 쪽에는 그 바로 아래 있는 1번과 2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 괜찮고요. 그 다음에 3번 범주 보면 동종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이라든가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력 충원이라는 것은요. 이건 말 그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인데 고객 지원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원인이 되는 거죠. 문제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디귿에 해결책을 묶어주는 걸로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 3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기대 효과 향후 과제라는 거 4번 범주에 남아있는 1번, 2번 다 묶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12번 한번 보시면요. 자, 기억을 설명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담배를 피우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요.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담배 피우는 이유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 분석하고 있고요. 1번의 정의 같은 경우는 뜻이 무엇인가 밝혀주는 거고요.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게 주는 방식이고요. 4번의 비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12번 문제도 굉장히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사실 일치 문제입니다. 선택지에서 바로 연결하죠. 1번에 16세기에는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1517년 이후니까 16세기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충분히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15세기 말 인쇄업은 대금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 넷째 줄 보시면요.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거. 이게 의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유럽의 상인들이 사상의 교환을 위해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요. 이 사치품은 수지 맞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수지 맞아서 거래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교환이 촉진된 거니까 사생의 교환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자, 15세기 후반부에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라는 거. 자,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15세기 후반부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이 인쇄의 주조를 이루었다. 우리 왜 사실일치 문제에서요. 전형적으로 쓰는 트릭이 드러나는 거죠. 라틴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해서 라틴어가 중요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 선택지 4번 보면 라틴어가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해서 결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14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한번 보죠. 선택지 1번이요.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인 관념이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우리 제시문 한번 보면요. 셋째 줄에 동양의 인식에 대해서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주로 바닷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고요.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냥 바닷가 어부들에게 용궁이라는 건 용이 지내는 곳일 뿐이고 구름과 대립적인 관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닷가 어부들이 생각하는 뭡니까? 용과 그 다음에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 자체가 대립적인 관념이었다는 거지 바닷가 어부들 내에서 그죠? 구름과 용궁이 대립적인 관념이었다는 거 확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육지 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 자, 보면 셋째 줄에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용은 날개 달린 드래곤과 달리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고 다음 줄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동양의 인식에 따른 용 한 다음에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육지 사람들 나와 있으니까 이 바닷가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이 이미 다 동양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육지 농부들도 동양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니까 동양의 인식에 따라 네 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보면 되게 직접적이죠.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이다. 한 마디도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풍랑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깃배를 위협하는 공포고요. 그 다음에 풍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내려주는 거죠. 이거는 은혜라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우가 상서로운 현상이지 풍랑은 상소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드래곤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곤은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셋째 줄에 용은 날개 달린 드래곤과 달리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서양의 드래곤은요 날개 달고 나는 거고 동양의 용은 날개 없이도 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인식에서도요 드래곤은 날개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15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박지원의 글 나와 있습니다. 1번 한번 보죠. 자연물을 통해 누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라는 거. 이 문단의 셋째 줄을 보면요.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집 머리 같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자연물에서 누이의 모습 연상하고 있네요. 누님의 모습. 그 다음에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라고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지구의 방식으로 그죠? 자연물에서 누님의 모습 연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누님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영원한 이별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걸 텐데 지금 보면 이 문단에요. 멀리 바라보니 이 문단 첫째 줄에 붉은 명정이 펄럭이고 명정이 뭐라고 해설까지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응기 해가지고요. 뭐 누님이 지금 죽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제목도 큰 누님 박씨 묘지명. 그 다음에 누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뭡니까? 어렸을 적에 그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라고 누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 안타까움의 정서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에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겹침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일단 1문단에서 28례 전의 1 나와 있고요. 2문단에서 자연물을 통해서요. 누님이 시집가는 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장면을 겹치고 있다는 거고요. 누님이 죽었으니까 죽은 이후에 떠올리고 있는 거니까 상실의 감정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내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대조시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누님의 결혼에 대한 화자의 기쁨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누님이 결혼하는 날 그죠? 골이 나서 울면서 분에다 먹을 손고 침을 발라 거울을 더럽혔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오히려 누님이 시집가는 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자의 기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16번 한번 보죠.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 한 원인이었다. 자, 1문단 한번 보면요. 첫째 줄에 고대 로마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21세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성인이 7, 80대 정도 살았지만 출생아의 3분의 1이 1세 전에 살아남은 아이의 절반이 10세 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낮았던 거고요. 아동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았던 건데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 그랬으니까 1번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파스테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 발생설을 부인했다라는 거고죠. 자, 이 문단의 셋째 줄 보면 직접 나와 있죠.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난 음식물을 발효, 부패시킨다는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확인되고요. 3번 한번 보죠. 끓는 점 이하로 가열하는 파스테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인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세요. 보시면 이 문단의 자 6번째 줄이죠. 6번째 줄 보시면 1863년에는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인 파스테리제이션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면 이 파스테리제이션 살균법이라는 것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죠?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지 맛과 질감을 높인다는 근거 그런 진술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파스텔의 미생물 연구는 자,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라는 거. 일단 1문단의 5번째 줄에 이를 밝혀 치료의 길을 연 사람이 파스텔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연구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3문단에서요. 둘째 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사용하고 치료법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4번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무난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뭐 라이브로 보고 계시니까
선생님 왜 토요일에 시험 보러 안 가셨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그 시간에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제가 시험 보러 가니까 안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저한테 화를 내듯이 말씀하시는데 수업은 해야죠. 그죠? 토요일에 정규 수업이 있었고요. 지방기 7급 보려면 국사하고 영어 점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영어 점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시험 보러 가지 못했던 거고, 그죠? 뭐 당일에 해설하는 게 답 나오기 전에 해설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한데 뭐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시험 보시고 나서 틀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는 용도로 가볍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역시 문학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번 보죠. 1번부터 바로 볼게요. 화자의 말을 통해 대상을 조소하고 있다. 가 보니까 호랑이의 웃음이여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해가지고요. 서술자의 목소리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죠? 웃음거리 조소하는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요. 그죠? 마지막 세 줄이요. 세상에서 이를 피해 교묘하게 면하는 사람이여 참으로 박쥐처럼 그죠? 박쥐 같은 사람이구나 해서 박쥐일이나 하겠구나 해가지고요. 역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고 있고요. 그죠? 대상을 조소하는 거 비우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일화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가에서는 호랑이와 그 다음에 월영암에서는 탁대사의 얘기, 그리고 나에서는 봉황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박쥐, 그 다음에 기린의 생일잔치에 할애하지 않는 박쥐의 모습 나와 있으니까 2번도 괜찮고요. 3번에 반어적인 표현. 우리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표면적인 진술과 이면적인 진술이 서로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반어적인 표현은 아예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죠? 뭐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우화라는 게 뭐예요? 그죠? 사람의 일을 동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우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일단 호랑이, 박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동물을 통해서 제시하는 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인격화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18번. 요즘에 발음 문제가 안 나오는데 어법, 문법 문제로 엉뚱하게 발음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일단 표준 발음법 29항에서 다루고 있는 니은 첨가에 대한 겁니다. 일단 규정하고 연결해서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 같은 경우가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해도 되고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건데 1번에 혼합약 자체는요. 얘가 표준 발음법 29항의 본항에 나와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이제 혼합약 같은 경우에 얘도 니은 첨가의 사례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 더하기 약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니은 첨가 돼서요. 1차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앞에 비읍이 비음화 돼서 최종적으로 혼합약 이렇게 되는데 혼합약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야금, 뭐 이글, 뭐 이런 것들, 뭐 검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본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예외와 관련된 것들을 국가직, 지방직 97급에서는 거의 내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건드렸네요, 그죠? 일단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한다 해가지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 얘도 이렇게 끊을 수 있고요. 1차적으로 니은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고 나면 리을 뒤에 니은이 유음화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휘발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의 사례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리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는 거. 니은 첨가라는 거죠. 이를테면 18 같은 경우에 그죠? 10과 8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일단 뭡니까? 끊어보면 여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되고요. 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리을 뒤에 니은이니까 그죠? 예, 유음화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등용문 같은 경우에 용에다가 니은 첨가해서 등용문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니은 첨가의 예외로 꾸준히 나왔던 게 송별연만 계속 나왔었는데 본항에 나와 있는 등용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8번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시면요.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죠. 선택지 1번 보시면요.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군 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축약된 기술어에 대한 입장이 갑의 입장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일단 갑의 입장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실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축약된 기술어에 대한 입장은요. 갑의 입장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는군 이라는 거. 그죠? 자, 을의 두 번째 말 한번 보면요. 을의 두 번째 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다라고 해가지고요. 아,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거. 을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페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 거. 일단 갑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자, 단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죠? 갑의 첫 번째 말에서 페가수스는 실존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의 두 번째 말 보면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을은 페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군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라고요. 을의 첫 번째 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의 입장에 따르면 페가수스 같이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들은 역시 을의 두 번째 말에서 밑에서 셋째 줄에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예요. 그러면 을은 페가수스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건 축약된 기술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도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갑과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려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한다고 보는 건 역시 뭐 비슷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갑의 두 번째 말에서 마지막 두 줄 이처럼 모든 이름은 페가수스라는 이름 얘기하고 있고요.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도요. 을의 두 번째 대화에서 말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만약 이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거야.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거든. 그러면 일단 을도요. 이름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을 같은 경우에 페가수스는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축약된 기술어로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서 두 범주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20번 문제 까다로웠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언어 논리 문제가 아니고요. 제10원에 나와 있는 거 단순하게 도식하면 돼요. 자, 인과관계, 뭐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1문단에서 인과관계 설정한다는 것은요. 보시면 기온이 낮아진 것이 1문단의 셋째 줄이요.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원인이다는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론 X에서 이 문단이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럼 일단 보세요.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A가 B의 원인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하고 같은 말이에요.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같은 거죠. 이거는 인과관계 설명하는 거예요.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일 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도식화해보죠.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죠? 자, 이거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것보다,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뭐예요? 그죠?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실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실과 더 유사하다 해가지고요. 뭐 같은 얘기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죠? 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상황과 더 유사하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되는 방식 보면 A와 B가 인과관계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인과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상황과 더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인과관계를 A가 B의 원인일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 한번 보죠. 자,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그러면 뭡니까? 흡연, 폐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인즉슨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는다.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니까 1문단에 나와 있는 도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기억은 해당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세요.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해보죠.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한 상황보다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뭡니까? 홈런을 치고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홈런을 친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홈런 친 게 승리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식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한번 보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까마귀가 뭡니까? 날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 배가 떨어진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 설명한 거 한번 보면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그러면 해볼게요.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그 다음에 그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그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지 않고 떨어진 상황이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날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상황과 더 유사하다는 건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잡하게 볼 게 없고요.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A가 B의 원인이 아니죠.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닌 거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도식과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요거 바뀌어 있고 뭡니까?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하더라고요. 인과관계가 아닌 것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도식과 똑같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요. X,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지금 보세요. 원인이 아니라는 거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다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얘가 반대로 간다면 뭡니까?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것이 더욱 유사하다는데 얘도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으로 설명되는 건 뭡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때, 그죠? 원인과 관련 있을 때인데 일단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식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문제 푸는 동안에 복잡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겠지만 일단 보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도식이 인과관계 아닌 방식에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이런 X의 근거에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자꾸 쓰니까 헷갈리는 건데요. 이런 것일수록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도식화하고 나면 디귿은 이 사례하고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이론 X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보였을 거예요. 20번에서 시간 좀 끌었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합격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85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은 문제 10번 같은 거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18번 그리고 문제 20번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합격권은 85 정도로 예상하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에서 봤던 것처럼 비문학 지시문 자체가 엄청 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세 문항 빼고는요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험들 보시느라고 너무나 애들 많이 쓰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저는 다음에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